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리는 만약 홀딩 컴퍼니 X를 설립하지 않는다면 일론은 테슬라를 10년 이내에 떠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트윗에서 스타링크가 예상 가능한 수익을 보이기 시작하면 상장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모든 회사를 통합하는 홀딩 컴퍼니 X를 제안한 데이브 리의 글이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주 회사를 만들지 않는다면 5년 이내에 일론은 테슬라 CEO에서 내려올 거고 최고 제품 책임자로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는 테슬라를 아예 떠나고 스페이스X와 뉴럴링크에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테슬라 주식을 팔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명백히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5년과 10년으로 잡은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 이내에 테슬라가 원하는 모든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10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성장할 게 없는 회사로 변하고 미래의 가치나 지금의 가치나 비슷해 주식을 팔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주회사를 만들게 되면 일론은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수십 개의 다른 벤처 기업들을 죽을 때까지 운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40년은 더 할 것 같고 그 기간 동안 일론은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데이브리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론 머스크는 자본주의 최대의 발명가이며 우리 세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혁신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표현은 절제된 표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그의 시간과 흥미를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데이브리님은 지주회사를 설립했을 때 장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은 지주회사의 의결권이 절반 이상을 슈퍼보호팅 주식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그는 회사의 장기적인 초점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지주회사를 만들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스페이스X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일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방금 데이브리의 말을 이해하려면 슈퍼보호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중에서도 종류에 따라서 의결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슈퍼보호팅은 회사의 창립자, 임원 또는 기타 대규모 이해관계자에게 부여가 되는데 다른 기타 주식 한 개가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다면 이 슈퍼보호팅은 한 주가 10개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내부자가 발행 주식의 절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과반수 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론은 실제로 2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한 표당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나머지 80%보다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80% 중에서도 일론처럼 한 표당 10개의 의결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과거에 일론이 테슬라 주식을 상장 폐지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유를 살펴보자면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 큰 한계는 실적 압박에 시달려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늘 급급하게 매분기의 실적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회사를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브리는 지주회사를 만들 거면은 의사결정권을 50% 이상 행사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글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과반수의 의사결정권을 얻지 못하면 스페이스X 역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론 머스크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를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결과 5년 이상 테슬라 주식을 보유해온 모든 주주들에게 슈퍼보호팅 주식 등급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은 한 주당 5개의 의결권을 가진 지주회사의 특수 주식 등급으로 전환해주자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론이 테슬라에 장기 투자한 사람들과 함께 그의 주식을 지주회사의 새로운 등급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고 그들과 함께 지주회사의 다수 의결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데이브리의 아이디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론이 데이브리에게 답글을 남기기를 엔지니어링, 디자인,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신의 의견대로 하고 있고 그 이상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분께서 일론에게 그런 다른 기업들은
곧 상장할 계획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스타링크가 그나마 상장 가능성이 있고 전제 조건은 수익 증가가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할 경우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수익 증가가 없는데 상장을 해버리게 되면 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테슬라를 통해서 겪었기 때문에 상장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테슬라와 같은 회사를 만들려면 상장을 통해 자본금을 확보해야 됐는데 이제는 조금은 달라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스타링크의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은 스타링크 위성을 42,000개까지 쏘아 올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800개가 넘는 위성이 현재 궤도상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켓 하나 쏠 때마다 스타링크 위성을 하나씩 궤도에 가져다 두는 거면 언제 42,000개를 만들지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로켓을 쏠 때마다 60개의 위성을 한 번에 발사하게 됩니다. 물론 60개씩 쏘더라도 지금까지 102번 정도 로켓을 쏘아 올렸으니 앞으로도 일론이 원하는 숫자만큼 채우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스타링크의 위성을 활용하여 월 99달러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99달러 가격만 내는 것뿐만 아니라 스타링크 키트도 초기에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키트가 499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이 키트에는 위성에 연결하기 위한 사용자 터미널, 와이파이 라우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군 전역에 거의 70만 명 가까이 되는 개인들이 스타링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혼자만 쓰는 게 아니다 보니 최소 70만 명이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속도는 50mbps에서 150mbps로 수정하고 지연 속도는 20ms에서 40ms라고 합니다. 원래 목표는 1GBps인데 아직 일론이 원하는 위성수만큼 쏘지 못했고 아직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미국에서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6개의 인터넷 회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타링크의 경우는 월 99달러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싼 편에 속하며 속도는 현재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인터넷 회사를 나열해보면 상위권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베타 버전이지만 추후에 정식 버전이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와 낮은 가격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미국과 캐나다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을 잡았고 2021년까지 전 세계 범위로 빠르게 확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이 말하는 예상 가능한 수익은 2021년 이후부터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 기업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드릴 주제는 테슬라 차량에 관한 건입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S가 미국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컨슈머 리포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모델 Y는 컨슈머 리포트에서 거의 최하점을 받은 반면 모델 3와 모델 S는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최고의 자동차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테슬라가 상위 2등에 들었습니다. 전체 점수로는 개별 도로 테스트 점수, 신뢰성, 소유자 만족도 및 안전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2등이라는 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물론 테슬라 모델 Y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개선해야 하지만 반면에 모델 3와 S는 엄청난 호평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단연 최고는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전체적인 점수에서 78점을 받았고 고급 소형차 부문에서는 미국 최고의 자동차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델 S는 모델 3보다 낮은 점수긴 하지만 70점을 받았고 초고급 자동차 카테고리에서는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 차량 생산만 많이 되면 이미 좋게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인도량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에서는 모델 3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모델 Y를 생산할 것으로 예정 중입니다. 그런데 모델 Y는 컨슈머 리포트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가 상하이에서 만들어낸 모델 Y를 미국으로 보내서 품질 평가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디자인을 감추기 위해 위와 같이 천으로 덮어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 만약 도로주행 테스트를 해야 된다면 중국에서도 도로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굳이 미국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유가 프리몬트 공장에서 이미 모델 Y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델 Y의 품질 테스트가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장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 차량이 발견된 게 타코마라는 항구라고 합니다. 해당 항구에서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까지 시간을 측정해보면 12시간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기에 12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도 항구가 있는데 현지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먼 곳에 배를 정착하여 차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프리몬트 공장으로 가서 품질 판정을 받는 것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속적으로 데이브리님은 홀딩 컴퍼니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홀딩 컴퍼니가 설립되지 않으면 일론은 언젠가 테슬라를 떠나고 스페이스X나 뉴럴링크 쪽으로 더 집중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10년 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상장 가능성은 최소 1년이나 2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론도 확실히 말하기를 어느 정도 수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상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2021년쯤에서부터는 확실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상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S가 컨슈머 리포트의 보고에 따르면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차량 카테고리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였는데 아직은 대량 생산을 해내지 못하고 있지만 대량 생산만 해내면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모델들도 컨슈머 리포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